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이자 영원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특히 그의 시그니처 댄스라 할 수 있는 문워크를 탄생시킨 노래 빌리진은요.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핫백에서 7주간 1위. 지금 봐도 안 췄어요. 지금 봐도 너무 멋있죠. 노래도 좋죠. 이거지 않아 저거. 와, 저 무대는 정말 100번 본 것 같아. 진짜 외계인은 저분 아닙니까? 저분이 외계인이라면 나는 또 거기는 약간 한 표를 던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후의 명곡 빌리진이 그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빌리진의 가사를 보면요. 한 남성이 클럽에서 빌리진이란 여성을 만났는데 훗날 그녀가 아이를 데려와 남자의 아이라 주장하자 구설수에 오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특이해요, 가사가.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마이클 잭슨의 아이를 낳았어요. 1987년 라본이라는 여성이 자기 아이가 마이클 잭슨의 친아들이라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 이후에 마이클 잭슨은 1988년 자서전 문워크에서 빌리진 루머에 대해 경험담이 아닙니다. 극성 팬들을 떠올리며 쓴 노래예요. 라며 정말 루머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자 스캔들뿐 아니라 마이클 잭슨의 미래를 예견한 가사가 또 있는데요. 또요? 그런 노래가 또 있습니까? 그러네. 근데 더 low was on her side라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게 진짜 참 이상하다고. 무섭다. 이 가사는 어떻게 해석되냐?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무려 3번이나 아동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수차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I ask all of you to wait and hear the truth before you label or condemn me. Don't treat me like a criminal, because I am innocent.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팬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와 그 가족들을 자신의 저택에 초대해 식사도 하고 선물도 하며 호의를 베푼 것이었는데요. 합의금을 노린 아이들 부모의 거짓말로 언론과 대중의 비난과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죠. 자신의 노래처럼 끝없는 루머에 시달렸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하늘에선 부디 편안히 쉬고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16일을 공개합니다. 미국 팝스타가 만든 수용소. 리한나의 다이아몬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퍼퓸, 그리고 비욘세의 프리티 허츠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명곡을 만든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싱어송라이터 시아. 지난 2016년 시아를 둘러싼 괴소문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괴소문, 루머는 바로 비욘세 시아 납치설. 에? 말이 됩니까? 비욘세가 미쳤다고 누굴 납치합니까? 이 모든 의혹은 지난 2015년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에서 한 시아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독방에 갇혀 작곡만 했어요. 가끔씩 비욘세가 와서 곡을 검토하고 돌아갔죠. 이 인터뷰가 세상에 공개되자 브라질의 한 누리꾼 수사대는 비욘세가 혹시 시아를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작업하느라 밖에도 안 나오고 나는 작곡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냥 약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정도 가지고 납치했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오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한 SNS 이용자는 비욘세가 시아를 납치했다는 증거로 시아의 SNS 글까지 제시합니다. 봅시다. Hope everyone like pancakes. 앞 글자만 따면? 헬프? 네. 근데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얘기가 어색하지 않아? 그럼 괜히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납치했네. 납치했어. 그래요? 왜냐면 팬케이크를 좋아하길 바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야, 이 정도면은 정말 혹할 텐데 우리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또 있어? 또 있어? 어떻게?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아가 지난 2016년 7월에 올린 한 게시글의 앞 글자를 모두 모으면 어머. 비욘세가 나를 납치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비욘세 kidnapped me. 어머 저거는 근데 진짜네. 근데 everything you own, nice cat eats가 무슨 말이야?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의 열거죠. 납치했네. 제가 충격적인 증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네. 야, 이거 이상하다. 또 있습니다. 시아의 트레이드마크인 얼굴을 뒤덮은 칼 단발머리. 이 헤어스타일을 한 이유는 비욘세에게 폭행을 당해 생긴 멍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저걸 헤어스타일로 보기에도 정도껏 가려야지. 이건 아예 멍이니까 뭔가 완전히 아예 안 보이게 한 거야. 이후에 브라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시아 납치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시아 납치 의혹을 제기하는 글에 샵 세이브 시아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저봐. FBI의 SNS 계정으로 시아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유독 브라질 팬들만 난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사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팬들은 비욘세가 납치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 믿는 바보 있음? 여기 있어요. 여기. 이라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도 순간 혹하긴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납치해서 어디다가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당사자들의 반응이. 2017년에 가수 케이티 페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시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Oh, can you tell the Brazilian people that I am not in Beyonce's basement? 본인이 하려고 했네. She's in my basement. 잘못 고린 것 같아, 잘못 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도플갱어야? 이거 웃는 게 어색해요. 케이티 페리도 매수가 된 거죠. 시아 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전현무 씨의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15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미인 대회 스캔들. 세계 최고 권위의 미인 대회 미스 유니버스. 2015년 월드 클래스 뷰티 자리를 두고요. 북볶음 미모의 두 여인. 콜롬비아 대표와 필리핀 대표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우승자는 바로 콜롬비아! 2015년 미스 유니버스로 콜롬비아가 호명되자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왕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2015년 미스 유니버스는 콜롬비아가 아니라 필리핀입니다. 뭐예요, 이게? 저는 저도 죄송합니다. 방송을 하고 생방을 해봤잖아요. 네. 야, 이때 진행자 도대체 어땠을까? 끔찍해요. 진짜. 미스 유니버스 사상 처음으로 우승자가 번복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 자, 이 황당한 천국이 일어난 이유. 사회자인 스티브 하비가 큐카드에 적힌 국가명을 잘못 읽은 것이었습니다. 1등 이름을 발표해야 하는데 실수로 2등 이름을 발표한 것이죠. 와. 자, 보세요. 미스 유니버스 2015라고 돼 있고 밑에 필리핀이라고 써 있죠. 퍼스트 런업은 2등인 거고 세컨드 런업이 3인 건데 네. 이게 좀 퍼스트라는 말이 확 먼저 들어왔나 봐. 아니, 미국 사람이죠. 이게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라서 나라면 실수했겠어. 근데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잖아. 사회자 스티브 하비의 실수로 인해 콜롬비아 대표는 왕관을 쓴 지 단 2분 만에 원래 주인인 필리핀 대표에게 돌려줘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음모가 있는 게 분명해. 모욕이지, 완전. 미스 유니버스를 둘러싼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이 루머의 배우로 지목된 이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이게 또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분이 뭐하러 이걸 이렇게 바꾸냐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민자 아웃, 파이어를 외치며 이민자 망명 신청 자격을 대폭 제한했고요. 올해 6월에는 SNS에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내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을 예고할 정도로 이민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 미스 유니버스를 중계하는 MBC와 13년 동안 조직위원회를 공동 소유하고 운영해왔는데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민자가 많은 중남미 국가가 우승하는 게 싫어서 우승자들을 조작해왔다고. 자, 이번 우승자 호명 실수 또한 콜롬비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려 한 것이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는 SNS에 해명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표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네요. 하지만 전 6개월 전에 미스 유니버스 지분을 다 팔았어요. 그럼 뭐 루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강경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결백한가 봐요. 그렇죠. 네. 세상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루머 19, 14위 공개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열쇠는 이것? 자, 지난 4월 800년 역사의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손실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또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복원을 하더라도. 그럼. 저희가 그 공포 특집할 때 화재 테러 음모론 얘기했었는데 노트르담 화재는 9.11 테러와 같습니다. 프랑스판 9.11이에요.
근데 근거 없이 이런 말 하기엔 너무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이죠.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루머가 퍼졌는데요. 자, 화재 이후 우리에게 남은 숙제. 추가 훼손을 막으면서 얼마나 원형과 이 커브를 똑같이 복원하느냐인데요. 맞아요. 8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은 이 남아있는 부분을 좀 멀쩡하게 내비두면서 복원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것보다 불타 없어진 걸 옛날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탄 부분을 예쁘게 철거하는 것도 진짜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런데요. 외신에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작업이 이 유명 액션 게임을 토대로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웬 액션 게임? 게임을 보고 재건한다는 겁니까? 노트르담 성당. 그럼 말이 돼요? 자, 바로 프랑스 게임 기업인 유사가 지난 2014년도에 출시한 A게임. 자,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RPG 게임인데요. 게임 속에 노틀담 대성당이 3D로 등장을 합니다. 우와! 어우! 나 이 게임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우와. 저렇게 벽으로 막 올라가니까 벽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3D로 돼 있는 거네. 그리고 저 게임을 만들 때 얼마나 보고 연구했겠어요. 그럼. 도면 보고. 와, 저런 게 있구나. 게임 미술 작업을 담당한 캐롤라인 미어스가 대성당 모형을 만드는 데만 2년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작업의 열쇠가 게임이 된다는 기사가 나자 신기하다. 보건 전문가들 게임 아이디만 만들면 되나? 800년 역사를 게임을 보고 만들어? 미쳤어. 자,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도 갑론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게임 개발사인 유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사업의 공식 요청은 아직 없습니다. 루머네, 그러면. 즉,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루머였던 거죠. 그럼 진짜로 그 노틀담 대성당 복원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요. 벨기에 미술사학자 앤드류 텔런이 2011년도에 노트르담 대성당 안팎을 레이저 장치를 이용해 정밀 스캔, 3D 지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했네. 이 밖에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총동원되어 복구 작업에 쓰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아픔이었죠. 인류의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 부디 꼭 제 모습을 찾아 복원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국민 소주를 둘러싼 국적 논란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노 재팬.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인 요즘. 그래서 몇몇 기업에서는 일본과의 연관성을 적극 해명하며 일명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5년 동안 일본계 기업이라는 루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모, 여기 이슬이 한 병이요. 코가 삐뚤어졌네요. 많이 좀 비뚤어졌죠.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오랜 친구 이슬이를 제조하고 있는 제이 소주사. 는 깨끗합니다. 제가 아는 정말 주당들도 네. 다른 소주를 먹더라고. 뭐 철음을 먹더라고. 아, 그래요? 화난다고. 저는 저 빨간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이게 루머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세간에 여러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자, 무려 93년 전인 1924년도에 설립된 제이 소주사의 이슬이. 자, 오랫동안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소주인데요. 그런데 한국 경제 최대 위기였던 IMF의 여파로 2005년 법정 관리를 받게 된 제이 소주사. 당시 국내 기업을 비롯해 일본 주류 회사가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요. 이때 제이 소주가 일본에 매각된다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국내 H 회사가 제이 소주사를 인수했고 그렇게 소문이 가라앉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2008년도에 또다시 부활한 루머. 이번에 새로 나온 소주 일본 거 베꼈다던데? 야, 이름도 재팬의 이니셜이래. 자, 제이 소주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의 이름이 저펜의 이니셜을 딴 거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야, 또 이네요, 또 그러게 하필이면. 자, 그렇게 제이 소주사를 괴롭히던 루머는 2010년도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자, 원래 저렇게 생겼던 이슬이가 리뉴얼을 하면서 병 라벨과 뚜껑 디자인을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바꿨는데
이슬이의 새 디자인이 아예 일본을 상징하는 거라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진 겁니다. 이에 그래도 너무 억울했던 제이 소주사는 결국 광고까지 제작. 제이 소주사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근데 저렇게 대문짝만한 광고로 악성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를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낼 정도면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12위를 공개합니다. 호기심이 만든 루머의 덫. 지난 2월 28일 한 대학교에서 개강을 앞두고 얼굴책 H대 대신 알려드립니다 개정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질병을 숨기고 학교 내 기숙사에 입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진짜?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그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글쓴이는 이 커뮤니티의 신입생 게시판에 올라온 캡처 글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누군가 익명으로 에이즈에 걸려도 기숙사 입사되냐? 라는 글을 올렸던 겁니다. 아니 이게 팩트면은 굉장히 기숙사생들이 불안할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파만파네. 게다가 신입 여학생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대. 에이즈 환자가 기숙사 A동에 입사했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억측과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학교의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도 쇄도했는데요. 부모님의 입장은 정말 이해됩니다. 예, 사실 이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자식들 이제 기숙사에 보냈는데. 근데 저게 최악인 게 이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 근거가 있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게요. 결국 3월 4일 H대학교는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익명의 글쓴이가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정체는 기숙사생도 신입생도 아닌 4학년 재학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본인 신분 자체를 거짓으로 말했네. 이게 완전 왜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네. 자, 이 루머는 덫이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놓은 덫. 호기심 때문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글을 지웠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책에도 쫙 공유되고 부풀려지면서 기숙사 몇 동에 있다, 여학생이다 이런 루머가 커진 거죠. 완전 전형적인 루머 생성 과정입니다. 요즘 SNS는 지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이라도 캡처하면 끝이에요. 맞아, 네. 맞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당신이 될 수도 있고요. 루머 만들지도 마시고 퍼뜨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자취생 위협한 루머, 도어라. 지난 2019년 5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동 사건.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저 문이 진작에 닫혀가지고 못 열었던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인 거죠. 네. 그런데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의 자취생들은 또다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자취 중인 한 여성이 올린 실제 경험담 때문이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요. 새벽에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해 공포에 떨었고 아침이 돼서야 겨우 나가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도어락이 불에 그을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 달린 SNS 이용자들의 댓글로 더 공포스러운 소문이 퍼졌는데요. 저희 집이 열쇠 가게를 하는데 디지털 도어락은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대요. 이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정말 루머가 돌만해요. 그러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디지털 도어락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서 1분 동안 가열해봤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자,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돼서요. 실내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도어락의 내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해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대신에 외부에 있는 도어락의 외기 표면은 100도의 온도에 노출돼도 열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감지라는 거지. 그렇죠. 밖은 전혀 아닙니다. 네. 내부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전국의 자취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도어락 루머.
갈수록 흉흉해지는 세상이 낳은 괴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안전은 필수. 단속 또 단속하세요.